안녕하세요. 황선의 통일 콘서트의 황선입니다. 통일 콘서트 34회 시간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한반도 관련 소식을 알려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들과 북의 ICBM 발사 움직임에 대한 소식을 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중점 관찰 대상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일 조지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인수와 관련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차기 대통령과 팀의 레이더 화면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연이어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11일 차기 행정부 국무장관 내정자인 렉스 틸러스는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적으로 칭하며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선제 타격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경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매티스 내정자는 12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미 본토는 물론 한국, 일본의 미사일 방어 능력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하면 북한의 침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상원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내정자도 미국의 임박한 위협으로 테러와 함께 핵무기를 가진 북한, 중국, 러시아를 꼽았습니다. 폼페오 내정자는 핵보유국은 미국의 파국적 위해를 가하는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다라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을 무시하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을 계속해오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격 능력도 향상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소속인 누네스 위원장은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고려해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 2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연합뉴스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한미 군사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ICBM으로 판단되는 신형 탄도미사일 2기를 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이동식 발사대가 있는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발사 명령만 있으면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북한이 이들 미사일을 노출한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게 전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ICBM 발사가 머지않아 진행될 듯한 표현은 북한 관영 매체 노동신문에도 등장했습니다. 18일 노동신문은 개인 필명 논설에서 대륙간 탄도 로켓 개발은 미국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 위협과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대처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의 일환이라며 대륙간 탄도 로켓은 우리의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북 적대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핵무장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ICBM 시험 발사 일정이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15일 우주개발 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라며 평화적 위성 발사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문은 또 우주 자원을 적극 이용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물질 문화 생활을 마련하여 주고 민족의 밝은 앞날을 열어놓자는 것은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고 정책이라며 위성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박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사회연구소에서 신간을 냈습니다. 가짜 진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자유주의, 헌법 안의 진보, 국민들의 열망과 무관한 잘못된 궤변이 번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논리,
궤변은 던져버려야 됩니다. 궤변으로부터 진보를 해방하자. 가짜 진보, 알라딘, 교보문고 등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통일 콘서트에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약 5년 동안의 그 신년사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강조됐던 것도 북한의 과학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도 그 북한 과학기술연구센터의 변학문 박사를 만나서 현재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변학문 박사와의 인터뷰 함께 보시죠. 저는 아직까지는 그 차이점을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2001년에 김정일이 정보산업시대 제기했을 때 모든 사업이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막스주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주의의 여러 가지 이론들 이런 것들부터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잠정적으로 제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는 이 과학기술을 계속 강조하면서 생산 현장을 현대화하는 게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이것과 연동이 되면 각 기업들이 능력껏 그 기술 혁신을 하고 최신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생산성을 높이면 그로 인해 생기는 이득은 충분히 너네가 가져간다.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개별 기업들의 자율성을 부여를 해주고 그 물질적인 동기 이런 것들을 부여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쪽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뭐 우리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뭐 시장화라든지 개별 단위의 자율성 확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간다고 하면 의외의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정말 순전히 추정의 영역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연속적인 게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NC라는 기술 자체보다는 그 내용이 녹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CNC라는 게 결국은 컴퓨터 수치제어 되는 거니까 컴퓨터 이런 것들을 생산에 도입을 하고 경영에 도입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CNC 자체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한 통합관리체제, 통합생산체제 확립 이런 쪽으로 내용들이 녹아 들어간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신년사에 나온 걸로 보면 무이나 본보기 단위들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CNC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적어도 문헌상으로는 그런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능력껏 돈 버는 거를 바로 자본주의로 등치시키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관련된 그 경구 중에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가져간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북한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북한의 정책 흐름은 뭔가 자본주의적인 경향이 강화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과거에 과도하게 공산주의적인 요소들을 도입을 했다가 실패했던 걸 이제 뒤로 하고 제대로 사회주의를 해보자 하는 걸 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가져가는 그런 식의 사회주의를 실현한 걸로도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 북한이 2009년 헌법 개정할 때 공산주의를 삭제를 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들을 이제 그 당시 북한 관료들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산주의는 도저히 모르겠고 사회주의는 제대로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뭐 상품화 이런 것들을 자본주의화로 가고 뭐 이런 걸로 일단 보는 거는 좀 성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 분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북한의 문헌들 또는 연구 문헌들을 보면 연구 기관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그 연구 기관들을 다 이게 독립채산제식으로 하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 제가 구체적인 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일단 분명히 그건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계속 뭐 얘기하지만 일단 그동안 생산 현장 중심으로 가고 있었고 여전히 국가가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개별 기업이나 개별 지역들, 각 지역들의 특색에 맞는 연구 단위를 꾸리고 지원해라라고 해서 개별 단위들로 이렇게 쭉 그 부담이라든지 운영 방식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일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 당의 정책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고요. 강점은 제가 볼 때 저발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데는 되게 효율적일 거다. 선택과 집중이 용이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성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국가나 당에서 이 모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들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다 자기네들이 예측하고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전 단계 올라가면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걸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19일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남측준비위원회 발족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북측준비위원회와 해외측준비위원회는 이미 작년에 결성된 바가 있었습니다. 평화통일 민족대회 남측위원회는 기존 6.15 남측위원회를 뛰어넘어 새로운 통일시대에 맞게 평화, 자주, 통일 등 민족 문제 전반을 협의하는 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족대회 모습을 주권방송이 담아왔습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1995명의 추진위원이 모집됐습니다. 그 힘들로 조국의 평화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남측 추진위의 발제식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사하자! 민족대회 성대하게 성사하자! 성대하게 성사하자! 그런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부패한 권력, 정의롭지 못한 권력, 주권과 평화를 파괴한 권력을 기어이 심판하였습니다. 민족의 갈등과 분열, 분단 이런 것들도 인간의 힘에 의해서 다시 또 시작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또 하려는 일들이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평화체제 구축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민주화, 평화, 통일의 실질적 실현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냉전과 대결, 민주 파괴의 고통 속에서 또다시 살아갈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남북, 해외, 각계각층의 대표들은 결의 만남과 대화야말로 평화 실현의 첩경임을 밝히며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 대회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이에 우리는 오늘 전국 각지 각계각층 2,000명의 준비위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남측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2017년 냉전과 대결의 적폐들을 반드시 청산하고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의 결정적 진전을 이뤄낼 것이다. 하나, 전민족 대회를 반드시 성사하여 한반도 평화시대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것이다. 우리는 올해 전국 각지 각계각층 더욱 광범위한 단체 인사들과 더불어 전민족적인 만남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하여 한반도 평화시대 통일시대 시작을 만방에 선언할 것이다. 2017년 1월 19일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남측준비위원회.
이것은 종전에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가 포괄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외연을 확대하려고 하는 뜻이 있었고요. 또 이것은 전 민족 대회로 하느니만큼 전 민족이 정말 하나로 단결하고 구심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 민족 대회가 준비됐고 그 준비를 실행해가는 주체가 준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퇴진하지 못한 이 상태에서 정부 당국의 그 조치는 옛날이나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월 초에 심양에서 6.15 공동선언 공동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회의에 가는 것까지도 지금 허락을 안 하고 있는 형편이고 될 수 있으면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또 간다 하더라도 적은 인원이 갔으면 좋겠다. 또 조용히 갔다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정권 교체가 되면은 남북관계 대북 정책의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 간의 교류는 이루어지는 것이 필연의 사실이고 꼭 성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 2, 3개월 후쯤 되는 아마 8월 달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때 8월을 계기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전민족 대회가 꼭 성사되도록 노력하고 싶은 마음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작태의 폄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화해와 평화의 협력으로 가는 길목에서 통일부가 그런 변화되지 않는 구태의연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또 발전을 위해서 전민족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는 준비위원회의 자체 역량만으로 한다고 하면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이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또 모든 언론인, 일반 사회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심에 따라서 진실한 의미에서 전민족 대회가 수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길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 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 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의 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보내드립니다. 네, 끝으로 함께하는 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1일 토요일입니다. 21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이 진행이 됩니다. 세부 일정으로는요. 오후 4시에 민중총궐기 투쟁 선포대회가 있습니다. 오후 5시 사전 발언대 진행되고요. 오후 6시 본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후 7시 30분부터 행진이 시작됩니다.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민족의 명절 또 설 명절 연휴가 있어서요. 저희 통일 콘서트는 다음 주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 명절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